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이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4일 러시아 국영 매체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 대사관 국방무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방위산업 포럼 아미 2020에서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협력,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57과 같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나 무인 항공기에 관한 기술에 한국은 관심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한국에 없는 제5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기회가 온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군사력이 강력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언론은 이 같은 발언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27년 전 시작된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다시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 대러시아 차관을 군사기기와 기술 등을 통한 현물 상환으로 실시하는 불금 사업에서 방공 시스템 S-300 등에 사용된 레이더 기술이나 미사일 콜드론치 방식 발사 기술을 실제로 획득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군은 토종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독자 개량에 발전시킨 단도탄 요격 미사일인 M3과 A3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 국방무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말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러 대사관 국방무관은 한국은 올해 연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러시아와 군사 분야 양해 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푸트니크는 앞서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 대사도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연말까지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이번 방문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정부의 희망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불금 사업 당시는 소련 붕괴 직후여서 지금처럼 미국의 간섭이 덜했다. 하지만 현국 재정세에서 러시아와 군사기술에 관한 협력을 다시 시작하면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조치법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터키가 러시아의 S-400을 구매하면서 미국은 터키에 F-35 부품 인도를 중단시켰다. 일각에서는 주로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 사적으로 러시아와 관계 개선 도모 차원의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6세대 전투기 벌써 시험 비행 한국 그런 거 모른다. 미 공군이 벌써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해 시험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5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KF-X 시제기 조립을 시작한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한 한국과는 사실상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미 공군 차관보 6세대 전투기 시제기 이미 시험 비행.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원은 미 공군이 비밀리에 제작한 6세대 전투기 시제기가 이미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5일 보도했다. 윌로퍼 미 공군 전력 획득 담당 차관보가 차세대 제공 전투기라는 계획명으로 6세대 전투기를 시험 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날 미 공군 협회의 가상 공중, 우주, 사이버 화상 컨퍼런스에 참석한 윌로퍼 차관보는 NGAD는 현재 디지털로 설계와 조합, 시험을 하는 중으로 나중에 현실에서 제조할 때 제조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실물 크기 시제기는 이미 현실 세계에서 비행을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로 항공기를 설계하고 조합, 시험하는 방식은 보잉과 사부의 신형 고등훈련기 T-7 개발 방식이기도 하다. 로퍼 차관보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조사도 밝히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는 신형 전투기를 디지털 상으로 설계하는 데는
더 많은 전투기 제조사들이 참여해 경쟁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거대한 제조시설이나 막대한 비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현재 미국에서 전투기 제조사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뿐이라고 덧붙였다. 6세대 전투기와 편대 비행할 무인기 개발에 18개사 입찰. 6세대 전투기는 F-22나 F-35를 훨씬 뛰어넘는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조종은 증강현실과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레이저포 같은 지행성 에너지 무기와 향상된 탐지 센서를 탑재해 적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차이점은 무인기 여러 대를 지휘하며 함께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매체는 미 공군은 지난 7월 6세대 전투기와 짝을 이루어 전투를 할 무인기 개발에 18개 업체가 입찰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는 보잉, 노드롭 그루먼, 제네럴 아토믹스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크라토스 등도 입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영국, 러시아, 중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 중 한국 4.5세대 만든다 자랑.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시제기를 만들어 시험 비행까지 한 미국이 가장 앞선다. 2013년 4월 국방고등연구계획국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미국은 2035년에는 실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맞춰 레이저 무기와 AR 및 AI 적용 조종 체계도 개발 중이다. 미국 다음은 일본과 영국이다. 일본은 지난 7월 2024년까지 시제기를 만들고 2035년에는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영국이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영국과 공동 개발도 염두에 뒀으나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계약자로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2014년 7월 템페스트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브리티시 에어로 서비스와 롤스로이스가 주축이 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유럽 다국적 기업 MBDA와 스웨덴, 이탈리아도 동참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중국 또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그 41이라고 이름 붙인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제2-20 전투기를 개발한 청두항공기공업 그룹을 통해 2035년까지 스텔스 성능에다 레이저 무기, 급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4.5세대 전투기 시제기 만드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 9월 3일 KEFX 전투기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KEFX는 스텔스기도 아니고 탐지 체계도 4.5세대 수준이다. 무기도 이미 사용 중인 것들 위주다. 한국은 이런 KEFX를 2026년부터 수십 년간 운용할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1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에 문의한 결과 6세대 전투기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 한 5세대 F-35 이제 배치했는데 위는 6세대 전투기 시험 비행. 한국이 지난해부터 5세대 스텔스기 F-35를 배치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에선 벌써 6세대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미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과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조달 책임자인 윌로퍼 미 공군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 비행을 한 것을 공개하며 많은 기록을 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행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인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젝트의 일부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세대 전투기의 제조사나 전투기의 이름, 구체적인 성능 등을 밝히지 않았다.
로퍼 차관보는 다만 기자들에게 디지털 설계 기술을 이용해 생산과 조립에 필요한 간접 비용을 낮춰 더 이상 거대한 제조시설과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며 공군의 전투기를 10개 이상의 항공사가 만들던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 전투기 제조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과 디자인하고 부품 등도 맞춤형으로 제작해 과거처럼 전투기 제작에 거대한 생산시설과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전투기 시장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 3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아마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에게 F-35의 경쟁자를 설계할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전투기의 시대는 갔다며 미래의 전쟁은 무인 드론이 결정할 것이라고 해 공군 전문가들과 논쟁이 붙기도 했다. 이는 머스크의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머스크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로퍼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유명인들과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항공회사를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는 짧은 기간에 여러 기종을 소량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엔 한 기종의 전투기를 유지 보수와 현대화 등을 거쳐 30년씩 운용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설계가 업그레이드돼 8년마다 새로운 전투기를 생산하고 16년 정도만 사용한 뒤 퇴역시킨다는 것이다. 최신 전투기를 계속 투입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발비는 기존보다 더 들지만 유지 보수 비용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러시아는 미그-41로 알려진 6세대 전투기를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다. 중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의 수석 설계자는 새로 개발될 전투기에는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개선되고 레이저 및 극초음속 무기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양하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역시 항공모함이다. 전투기를 탑재, 발진 및 착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해군 기동부대의 중심 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한 함정으로 대형 항모는 7만에서 10만 톤, 중형 항모는 4만에서 6만 톤, 경항모는 1만에서 3만 톤에 이른다. 항공모함은 지상 항공기 지원이 곤란한 먼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대에 대하여 공중 엄호를 지원해줄 뿐 아니라 적 해상 세력과 지상에 대한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먼 바다에서 해군 단독으로 입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 이 항공모함을 최초로 개발한 국가는 영국이며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약 10개국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없다. 그 아래가 순양함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해군은 2단계까지 내려와도 한국형 순양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순양함은 독자적인 전투 능력과 충분한 군소품을 적재하여 대서양을 왕복 항해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순양 능력을 갖춘 함정이다. 1만 톤 이상의 대형 전투함으로 항모 다음으로 큰 배이다. 하지만 경항공모함보다 대형인 순양함도 있다.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순양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말하는 꿈의 순양함 재원을 잠시 살펴보자. 만재 배수량은 15,000톤급 내외로 대함미사일 16기와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대형 대잠 헬기 2대. 각종 수중 레이더, 전자장비, UAV의 구축이 필수다.
그리고 사거리 100에서 200km급 대공미사일, 사거리 20에서 30km급 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해야 하고, 지상 공격용으로 사거리 1000에서 3000km급 순항미사일 50에서 100기 정도가 있어야 한다. 각종 전자전장비도 필수적이고, 엔진 체계는 최소 32노트급으로 가급적 핵추진 엔진이면 좋다. 태평양에서 최소 2에서 3개월 작전할 수 있는 원형항해 능력도 갖춰야 한다. 육해공과 해적까지 커버하는 완벽한 종합 대응 체계 함정이 바로 순양함이다. 항공모함은 그 운용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한국형 순양함은 대양해군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해군에게 막강한 순양함은 그림의 떡이다. 너무 강력한 스펙을 맞추기도 힘들고 향후 함정 기술의 발전에 따라 15,000톤급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로 예상된다. 그 다음이 바로 구축함이다. 바로 이 3단계까지 내려와야 우리나라 해군의 함정을 찾아볼 수 있다. 구축함은 잠수함을 잡는 함정이다. 따라서 잠수함보다 빠르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와 잠수함 공격용 폭로에 어뢰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함정 간교전에 대비한 하푼 등 함대함 미사일과 함포 등의 무기들도 구비하고 있다. 4,000에서 1만 톤급에 해당하는 구축함은 대공, 대잠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주력 전투함으로 우리나라의 KDX-I, KDX-2, 한국형 이지스 함인 KDX-3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해군 함정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과 호국 인물의 이름을 딱 붙인다. 사실 광복 후 우리 해군에는 변변한 군함 한 척 없었다. 해안 경비를 위해 미군으로부터 인기받은 상륙주정과 일본군이 사용했던 소해정 몇 척이 고작이었다. 이들 함정은 크기가 작아 함포를 장착할 수도 없었다. 이에 당시 장병들이 돈을 모아 미국에 가서 전투함을 사지는 못하고 미 해양대학교에서 퇴역한 구자함 실습선을 18,000달러에 사왔다. 3인치 포 1문을 장착하고 포탄 등을 실어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항했다.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다. 백두산함으로 무장한 우리 해군은 2달 후 발발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경멸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그 뒤 해군은 1972년 우리 손으로 첫 함정을 개발했다. 전국 800만 학생과 20만 교직원들이 모은 애국방위 성금이 기반이 된 70톤급 고속정 학생호다. 이후 1974년부터 시작된 율곡 사업으로 우리 해군은 국산 전투함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이 국산 기술로 건조됐다. 이를 기반으로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및 근접 방어무기 체계와 헬기 탑재 경납고를 갖춘 국산 구축함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함정의 단계 가운데 세 번째 급인 KDX-1을 통해 탄생한 구축함은 1번 함인 광개토대왕함과 2번 함을진문덕함, 3번 함 양만춘함 등 세 척이다. 한국형 구축함 시대를 연 3,000톤급 KDX-1로 인해 우리 해군의 전력은 크게 향상됐다. 북한에 대응한 연안해군에 머물렀던 우리 군을 대양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시작점이었다. 이후 KDX-2 사업은 4,000톤급으로 배 크기를 더 늘리고 스텔스 기술과 다층 방공 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됐다. KDX-2 사업을 통해 탄생한 충무공이 순신함급 구축함은 총 6대다. 그 다음이 KDX-3 사업이다.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된 7,000톤급의 한국형 구축함 3척이 건조됐다. 첫 번째 함정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는 KDX-3이 2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총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건조될 예정이다. 다음 화편에서는 구축함과 호위함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은 어떤 함정들이며 무엇이 다른가?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보도를 보면 초계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함, 고속정 등의 함정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 본 기억으론 순양함, 구축함 등도 있는데 이들 함정은 각각 어떤 함정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시 마포구 독자 전민호씨. A. 군함정, 즉 군함은 적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만든 전투함과 전투함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임무를 주로 맡는 지원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투함에는 순양함과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이 있고 지원함에는 수송함, 상륙함, 소해함, 구조함 등이 있다. 전투함은 함정 크기를 결정짓는 배수량에 따라 구분된다. 구분 기준은 전문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만 톤급 이상인 순양함, 4천에서 1만 톤급인 구축함, 1,500에서 4,000톤급인 호위함, 1,000톤 안팎의 초계함으로 나뉜다. 현대에 이르러선 배수량에 따른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많다. 순양함의 이름은 19세기 말 증기기관으로 배를 움직이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자 고속 순찰하는 배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축함 앞에서 또는 단독으로 수색, 초계, 호위, 육상 포격에 나선다. 순양함은 먼 거리까지 가서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순양함을 갖고 있지 않다. 구축함은 원래 어뢰로 적이 대형 함정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대공, 대잠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으로는 3,000톤급 한국형 구축함,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첫 이지삼인 세종대왕함 등이 있다. 호위함은 주로 수송함이나 상륙함을 호위한다. 유사시에는 가스터빈을 통한 우수한 기동력으로 연안에서 벌어지는 대공전, 대잠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